이 윤석열 장모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꽤나 지금 여러모로 답답할 겁니다.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가족 사건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납득할 수가 없다. 지금 그거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공소시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또 다른 의견이 또 새로 나오고 있어서 한번 짤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출석 윤석열 장모 동업자 최씨가 장고증명서 위조했다. 최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입니다. 그래서 안씨는 그 동업자인데요. 그래서 앞서서 동업자 안씨가 너무 억울하고 죽고 싶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재판 때도 말했지만 검찰 들어가서도 말할 거라고 밝혔는데 윤석열 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멋대로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최씨의 사위, 고위공직자고 딸이 국민대 교수인데 피해를 주겠냐고 말해서 본인이 믿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최씨의 사위가 누굽니까? 윤석열 장모, 이런 그 주장을 하면서 신뢰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그 장모 최씨가 부동산 업자인 안씨와 함께 13년도 경기 성남시 토지 매입 과정에 투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자신의 신한저축은행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정보 증명서를 4장을 발행해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금액이 총 350여 건 규모였다고 하는데 의정부지검을 이제 그러니까 의정부지검에 이 지난해 10월 이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진정서가. 근데 최근에서야 수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고요. 경찰도 이보다 앞서서 좀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장모 수사 촉구 노덕봉 씨가 이 사업자라고 하는데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한다는 주장이 또 나왔어요. 이게 또 뭐냐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측근과 소송 중인 노덕봉 씨가 지금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경찰에도 고발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최 씨와 지인 김모 씨가 추모공원의 주식 30%를 위조해서 본인을 해임하고 신한저축은행과 공모해서 시행사업권을 강탈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추모공원 출입을 막고 업무를 방해했는데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년도 6월부터 경영권을 둘러싸고 시행사와 시공사 등 관계자들이 분쟁을 벌였고 수차례 송사를 빚은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장모 장고증명서 인터넷 그림 캡처해서 위조했다. 이거에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신한상호저축은행 인감은 증인이 조작한 것인가요? 아니면 몰래 가서 찍은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인터넷에 있는 것을 그냥 그림을 캡처해서 붙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가 그 인터넷 그 캡처 방식을 통해서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다는 그 김아무개 씨가 이제 최 씨랑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최 씨의 부탁을 받고 문서를 위조했대요, 김 씨가. 근데 김 씨는 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의 감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와 동업자 안모 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장고 증명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캡처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바로 정경심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정 교수가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직인을 캡처해서 했다. 이때 엄청나게 그거 갖다가 털지 않았습니까? 온갖 데를 압수수색하고 언론 플레이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애초에 3월 말로 알려진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확장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 작성일이 13년 4월 1일. 그래서 이게 3월 말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 7년이 이제 끝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0월 11일 위조 시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월에 진행이 된 거면 그 10월까지 그 공소시효가 좀 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안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허위장고증명서 작성 지시한 적 없냐? 그래서 예. 안씨는 한마디로 그 최씨가 만든 장고증명서가 거짓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씨 측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수사 과정에서 안씨가 장고증명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건 장고증명서를 빌미로 자기 약점을 잡기 위한 거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덫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장모 4년 전 허위장고증명서 처벌 가능성 알았다. 이런 보도가 또 있었다는 건데 쉽게 핵심만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최씨가 안씨와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16년도 12월 2심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을 딱 보면 안씨의 변호인이 증인으로 나온 최씨한테 장고증명서 300억짜리 4장을 허위로 쓰면 처벌받는 걸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씨는 또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으면 받겠다라고도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언론에는 제대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가족 동시수사 기소돼도 안 돼도 윤석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이 앞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상황이 검찰이 만약에 최씨를 불기소할 경우엔 제19 감싸기 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피할 수가 없죠. 실제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했는지만 보더라도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소를 할 경우라도 또 현직 총장의 가족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서 뭐로 가더라도 결국엔 윤석열 총장이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더 이상 국민들한테 그 신뢰받는 검찰총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쭉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들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최씨의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도 이렇게 낸 상황이었고요. 또 장모 최씨, 윤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또 신한저축은행 통장에 거액이 있는 것처럼 허위잔고증명서 4장을 발행해 행사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를 보세요. 기자들이 집 앞에까지 막 수십 명이 찾아가가지고 뭐 하나만 하더라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내용은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 돌아오는 비판과 비난에 대해서는 검찰이 감당해야 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를 미뤄서 시효가 지나버렸다면 징계는 물론이고 직무유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상급자 논의 여부에 따라 부장이나 차장, 더 위로는 검사장까지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혹은 윗선에서 덮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계속 기소를 독점하고 뭐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까지도 나왔던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도덕성이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애초에 신뢰를 많이 잃기도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칭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언론이 보도만 하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했던 거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이런 상황에 과연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덮을 수 있을진 전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진실을 계속 알리고 있고요. 또 예전에 비해서 언론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기존에는 이런 소식들을 그냥 안 내보내고 검찰이 계속 덮어버리고 그러면은 대부분은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뭐 연예계라든지 국민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어떤 가십거리, 이슈를 확 던지면 그게 우르르르 딸려갔어요. 하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방식을 많이 당했다면 국민들이 이젠 더 이상 그런 거에 안 낚인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외면하려고 하고 있고 또 검찰이 어떻게든 계속 공소시효 만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유튜버들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또 자발적 그 카톡에서 내용이 공유가 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국민들이 이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도 갈 길이 정말 멀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더 이상 그 국민들이 옛날처럼 낚이지 않는다. 국민들을 우습게 알다간 큰 코 다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꾸준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을지라도 최대한 저는 목소리 내고 또 주위 유튜버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 결국에는 언론도 끝까지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